자, 그다음 이제 그 지적과 등기 비교하면 볼게요. 일단 책을 보시고 이제 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 그리고 이제 지적과 등기 비교 박스 있죠. 그 박스 이제 약간 이제 보겠습니다. 자, 26페이지. 일단 첫 번째 기능 보세요. 자, 이제 지적의 기능은 자, 그 이제 줄 그시면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공시한다. 그래서 지적의 기능은 뭐다?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우리 흔히 그렇게 해서요.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합니다. 토지 표시고. 그럼 두 번째는 등기는 토지에 대한 뭐다?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권리관계. 이제 포인트가 달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적은 토지 표시 중심, 등기는 권리 중심. 네, 기본 이념은 나중에 볼 거고, 그다음 이제 담당 기간. 이제 지적의 담당 기간은 어디? 국토 통과되는 거고. 등기 담당은 사법부, 이제 법원 소속이죠. 그럼 공부의 편성은 똑같아요. 둘 다 이제 물적 편성주의고, 또 그 편제 방법은 이제 뭐 리동별 지번순이다. 돼 있고. 그럼 이제 이거죠. 토지대장, 등기부는 우리 토지별로 따로 있죠. 그걸 곱게 표현해요.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그다음 자 밑에 이제 신청 방법하고요. 등록 필지수 있죠. 그 두 개 묶어주세요. 신청 방법이란 등록 필지수 묶어놓고 현재 일단 등록 필지 보세요. 자, 우리가 지적법상 토지는 약 3,900만 필지입니다. 3,900만. 등기에서 등기된 토지는 3,850만 필지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지적과 등기에서 토지가 차이 발생하죠. 이 차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위에 보면은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고 등기는 신청주의고. 그 옆에 적어놨어요. 옆에 거기 참고 보세요. 1번. 작은 것이 1번. 옆에 참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필지수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수가 차이 발생 이유는 지적은 무슨 주의? 직권 등록주의. 그럼 이거죠. 우리나라는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자 등기는 무슨 주의? 신청주의. 신청주의는 무슨 뜻?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니까. 그거 이제 차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객체. 지적의 대상은 뭐다? 아까 있죠. 전국의 모든 토지. 아까 전국토 그랬고요. 그 다음 이제 등기의 대상은 뭐다?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건물. 근데 가로 속에 중요해요. 사건의 목적인 것.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안 해요.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사건의 목적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표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등기와 등의 관계 있죠. 자, 그 박스는 별표 3개 딱 치고. 자,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그 책에 있는 그림하고요. 요 칠판을 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가 지적 소관청, 자, 등기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또 보세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는 어떤 장부가 있죠? 지적 공부가 있죠. 그럼 이제 등기소에는 어떤 장부? 등기부.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2개 있어요. 등기부도 있고 지적 공부도 있고. 그럼 이제 이거 어때요? 자, 등기부가 오르니까 지적 공부는 등기부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요. 지적 공부 둘 이유가 아예 없죠. 또 반대로요. 자, 지적 공부가 오르니까 등기부는 지적 공부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요. 등기부 둘 이유가 아예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토지에 이제 등기부도 있고 지적 공부도 있으니까 앞으로 토지 표시는 뭐를 중심으로 하고? 그게 지적 공부죠. 그래서 여기 여기 소관청이 그 의미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중심이다? 지적 공부고. 그럼 권리관계는 뭐가 중심이다? 거기가 등기소죠. 등기부. 권리관계.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따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표를 이제 그 의도로 좀 적어 놓은 겁니다. 됐고. 그럼 하나 문제 보세요. 이제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 중심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중심이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순서 보세요. 자, 만약에요. 토지 표시가 딱 바뀌면 토지 표시가 등기 먼저 바꿔요? 지적 공부 먼저 바꿔요? 지적 공부를 바꿔놨고 이제 보세요. 그럼 지적 공부에 이제 표시 바꿨고 그럼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적 소관청에서 등기소 알려줘요. 요거를 뭐라 부른다? 요게 등기 촉탁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살 표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그다음 이제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먼저, 지적 공부 먼저. 자, 소유자는 권리 파티가 등기 먼저. 자, 등기를 바꿨다. 그럼 이제 지적 소관청 여기서 보세요. 지적 공부도 소유자 바꿔야죠. 이때는 이제 등기소가 소관청 알려줘요. 알려주는 거 요게 뭐다? 요게 이제 오죠. 정시 명칭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치. 그래서 명칭 뒤에 꼭 아셔야 돼. 이제 요 익혀가지고 다시요. 이제 지적 소관청에서 토지 표시 밖으로 알려주는 거, 그 알리는 거, 요게 뭐다? 등기 촉탁. 요 촉탁이란 말은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뜻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먼저 바꿔야죠. 이제 등기소가 지적 소관청에 소유자 바꿔를 알려줘야죠. 요게 뭐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치. 둘 다 명칭은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특징이 뭔가 하면 최근 시험에 요 파트가 거기 나와요. 등기법 부분에도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은 꼭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이제 지적 소관청에는 뭐가 있고, 거기 이제 대장 소관청에 적어놨죠. 지적 공부. 그럼 이제 등기소에는 뭐가 있다? 등기부가. 그 관계를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 표도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셨고. 그다음 이제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용어 정의. 이제 그래서 용어 정의인데 우리 책으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책을 보고 하나씩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지적 공부 보시고, 요 지적 공부는 종류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제 27페이지. 자, 1번 지적 공부란 이제 줄 그어주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4개 묶어서 대장. 대장이 4가지예요. 4개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 있죠. 2개 묶어서 여기가 도면. 도면이 2가지. 또 하나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장부예요. 됐고. 자, 그 다음. 자,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그다음에 가로 속에 줄 그어주세요. 가로 속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 묶어놓고 거기를 그렇게 불러요. 전산 지적 공부. 하나 적어주세요. 전산 지적 공부. 이제 고개를 드시고. 자, 기억하세요. 요거만 지적 공부예요. 요거만. 그럼 다시 이제 대장 4가지 뭐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개가 대장. 도면이 2가지. 지적도, 임야도. 또 하나 뭐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보세요. 7개. 요거는요. 원래 종이장부예요. 종이장부. 근데 우리나라가 요거를 전산 처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전산 지적 공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적 공부는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요거만 지적 공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1번 보세요. 연속 지적도 별표 하나. 별표 하나 치고, 연속 지적도란 첫 번째, 지적 측량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꼭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 작성한 도면으로서, 그 다음 또 줄 그으세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 자, 우리나라는 원래 도면이 종이 도면이겠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이제 문제가 요 종이 도면을 전산으로 옮기는데 별도로 측량을 안 했어요. 측량 안 하고요. 종이 도면을 그냥 스캐닝을 딱 떠가지고 전산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산화 시킨 요 도면, 요걸 이어놓은 게 연속 지적도예요. 특징이 첫 번째가 지적 측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나중에 측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없다. 활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2개 꼭 같이 나와야 돼. 첫 번째, 지적 측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두 번째,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요 단어고요. 충분히 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럼 2번, 부동산 종합 공부. 종합 공부는 종류가 중요해요. 자, 밑에 또 확인할게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란 첫 번째 줄 그으세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줄 그어놓고 요거는 무슨 장부? 요게 지적 공부. 두 번째, 지적 공부예요. 두 번째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요거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세 번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명칭 중요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이건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관리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이제 명칭이 중요한데요. 자, 현재 명칭이 부동산 종합 공부죠. 여기 장부가 크게 지금 현재 4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적 공부, 두 번째 건축물 대장,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네 번째 개별 공시지가. 지금 나온 4개를 한 개로 묶었다. 이게 뭐다? 부동산 종합 공부. 이렇게 했죠. 자, 그럼 2번. 자, 지적소관청 별표.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적소관청 그랬어요. 지난 시간도 계속 나왔죠. 자,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하고? 국장. 실제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적소관청인데, 요 소관청은 이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소관청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죠. 그럼 서울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누구예요?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구청장이죠. 됐어요? 그럼 문제 다 알아. 그럼 이건 어때요? 보세요. 이제 수원 같은 데 가면요. 수원시인데 수원은 광역시가 아니죠. 근데 수원에도 구가 있어요. 뭐 동안 뭐죠? 장안구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보세요. 그럼 수원이나 안양, 성남 이런 데는요. 이제 지적소관청 그러면 수원시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거기도 구청장이에요. 그럼 뭔가 하면 이제 요 시장의 좀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책 좀 보세요. 여기 뭐라 쓰여 있나? 자, 특별자치시장은 뭐 별 문제 없고 시장인데 그 가로 속에 보세요. 제주특별법 아이 있죠. 자, 그 다음 줄 체크하세요. 중간에 행정시장 포함 줄 그시고 행정시시장 포함 동그라미. 자,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 제주도에는 시가 2개 있죠. 제주시, 서귀포시. 그 문제는 제주시 안에 구가 있나요, 없나요? 또 안 가봐서 모른다. 그거 안 돼. 제주도는 바로 그냥 읍이에요, 읍. 구가 없어.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소관청이 누구예요? 제주시장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행정시장 포함 동그라미. 포함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지자체법 3조 3항에 따른 또 줄 그세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동그라미. 자, 이제 자치구가 아닌 구 나왔죠. 자, 그럼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자치구, 비자치구? 구를 잘라요, 2개로.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하세요. 서울이나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예요. 근데 성남, 수원, 안양 이런 데는 광역시가 아니죠. 근데 거기도 구가 있어요. 그거를 비자치구 그래요. 문제는 자, 비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돼 있죠. 제외 동그라미 치고 그럼 요거 뭔가 하면 수원시장, 안양시장 제외 그 말이에요. 왜? 거기도 구가 있으니까. 됐고 그 밑에 또 한번 보세요. 구청장 가로 속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동그라미. 자, 비자치구 포함 그 말이죠. 결론은 요거예요. 요 구청장은 자치구, 비자치구 둘 다 포함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수원시장, 안양시장 제외죠. 그럼 보세요. 요 시장은 누군가 하면요. 거기에요. 하남시, 의정부시. 그러면 하남이나 의정부는 구가 있다 없다? 그때가 시장이라고.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요 구청장은 결론 요거예요. 자치구, 비자치구 둘 다 포함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딱 잡아놓으세요. 이제 지적소관청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죠. 얘들은 지자체장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요 소관청이란 말은요. 국가기관, 국가사무를 지금 대신 처리하죠. 언제나 국가하부기관 그래야 돼요. 지자체란 말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자, 지적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니고 줄 그세요. 국가로부터 유인받아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란 말이 나오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 하부기관. 그래서 똑같은 기관인데 의미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좀 설명이 좀 길어졌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3번의 필지 보시고 이제 그 필지는 줄만 그어놓으세요. 토지의 등록 단위다 그렇게만. 자, 그럼 하나 비교. 자, 이런 거 어때요? 토지가 큰 거, 중간 사이즈, 작은 거 있습니다. 몇 필지? 몇 필지? 세 필지. 그럼 뭔가 하면 이 필지란 말은 면적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토지의 등록 단위가 그냥 필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4번에 이제 토지 표시. 자, 또 토지 표시 잘 봐야죠. 자, 토지의 표시란 6가지 뭐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거는 순서 그대로 외우셔야 돼. 그렇게 나중에 써먹기가 좋아요. 다시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 딱 묶어놓고 하나씩 잘라볼게요. 첫 번째 지번. 자, 지번이고, 자,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는 그다음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예요. 서초동 100번지. 100번지가 뭐다? 그게 지번이지. 그거 외울 필요 없지 그거는. 그다음 2번에 이제 자, 지번부여 지역. 자, 지번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조로서 동리 줄거죠. 동리. 또 이에 준한 지역. 여기서 이제 이것도 우리 자주 언급했어요. 자, 지번부여 지역. 여기는 이제 동이나 리고 또 잘라야죠. 자, 보세요. 동리인데 서초동이 있고 서초 1동, 2동, 3동이 있죠. 자, 그럼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말하는 지번부여적은 서초동 1, 2, 3동 위아래 어느 거? 위에 거죠. 서초동이죠. 그럼 서초동이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이제 서초동 전체를 지번을 쫙 붙여요.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붙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300번지까지는 1동, 600까지는 2동, 나머지 잘랐죠. 이게 한 개 동인데, 그래서 서초동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법정동 그랬죠. 법률이 정하는 동이다. 1, 2, 3동은 행정동. 이 뜻이에요. 행정적 편의를 위한 동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번부여적은 자, 법정동, 행정동 뭐다? 언제나 법정동 그래야지. 서초동, 역삼동 이제 하나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하셔야 돼. 이런 표현들. 자, 거기 적어놨어요. 2번에 줄만 그어주세요. 법정동리 이렇게. 양가로 2번 적어놨고요. 그 다음 이제 지목. 자, 지목도 재밌는데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그 줄 좀 그어주세요. 자, 지목이라 하면 자, 토지에 뭘 따른다?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용도. 시험 보러 하면요, 용도란 말을 바꿔치기예요. 뭐 주된 형상에 따라, 뭐 주된 지형에 따라 이렇게 자꾸 이제 장난을 칩니다. 이제. 자, 면적은 그 줄 그어주세요. 수평면상 넓이. 자,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아까 우리가 한번 나왔죠.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2차원 지적 그 말이죠. 이제 수평면상 넓이다. 그 다음 5번, 6번 경계점 묶어주세요. 경계랑 경계점 두 개 묶어주시고, 이 두 개는 좀 구분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경계라는 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직선 줄 긋고, 또 하나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보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 같은 이 경계가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도면을 그릴 때 곡선과 똑같은 모양으로 경계를 그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양 끝점을 딱 잡고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나오는데 오막에 들어간데 찍어야죠. 여기가 경계점이에요. 그러면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한 선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적법 시간에 경계 그러면 경계는 하얀 선, 노란 선 뭐다? 언제나 노란 선 그래야지.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 개 줄 그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직선, 두 번째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다음 경계점. 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딱 자르고. 자, 굴곡점이 뭐죠? 굴곡점. 여기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대. 오목에 들어간대. 여기가 뭐다? 여기가 굴곡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렇게 하세요. 쉽게 그냥 경계점은 굴곡점이에요. 굴곡점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올라간 점도 있고 경계점, 좌표 올라간 점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막상 두 개가 시험 들어가면 헷갈려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경계는 뭐다? 경계는 두 글자니까 직선. 경계점은 세 글자니까 굴곡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묶어놓으세요. 그래서 경계는 직선, 경계점은 굴곡점. 근데 이게 막상 시험 뜨잖아요. 헷갈려요. 그 두 개 가지고.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토지이동. 토지이동도 잘 이제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자,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 토지이동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토지 표시라는 말. 토지 표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그거 시험 나왔어요. 25회 때. 자, 25회 기출 문제예요. 다음 중 토지이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어요. 토지이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소유자 변경. 뭐다? 그렇지, 소유자 변경. 왜 이게 답이에요?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가 아니다, 그 뜻이니까. 그렇게 시험이 나와요. 자, 1번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신규 등록은 뭘까요? 새로. 그럼 이거 어때요? 내가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럼 그 토지는 지적 공부가 있다, 없다? 없죠. 지적 공부를 처음 만들어야죠. 그게 신규 등록.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읽어보시고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 전환은 중요해요. 별표 하나 치고. 자,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자,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 및자, 및. 또 하나 이제 토지대장 및 지적도예요. 자, 이유는 지금 등록 전환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자, 이유. 요 가운데 밑자가 들어와 있죠. 자, 밑자 대신에 또는 쓰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자, 이유. 내 토지가 임야대장 올라와 있으면, 임야대장. 반드시 도면은 뭘 그래요? 반드시 임야도를 그려야지. 요게 세트예요, 세트. 이렇게. 또 하나는 내 토지가 토지대장 올라와 있으면 반드시 도면은 뭘 그린다? 지적도를. 여기도 밑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요, 이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옮겨 그림은 도면 정밀도는 좋아져, 나빠져요?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등록 전환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건 어때요? 여기서 이제 지적도의 토지를 임야도로 옮겨 그리는 거. 요거는 등록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유는 뭔가 하면 지적도 토지를 임야도로 옮겨 그리면 정밀도가 좋아져, 나빠져요? 나빠져요. 이렇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시험에 그렇게 한번 나왔어요. 자,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X. 왜? 반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3번에 이제 분할. 자, 분할은 뭐예요? 그냥 쉽게 해요. 나누는 거. 합병은? 합치는 거. 지목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 너무 막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지 마요. 그 다음 이제 축척 변경은 별표. 축척 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줄긋고 지적도. 그 다음 장. 경계점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또 이제 또 줄그세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럼 시험 보면 그렇게 나와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이렇게 나오면 OX, X.
왜 X? 임야 들어온 대상이 아니에요. 지적도만이에요. 또 하나가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랬죠. 또 비교해야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어때요? 축척이 500분의 1이 있고 1000분의 1이 있다. 이제 축척 변경은 500분의 1짜리를 1000분의 1로 옮기는 거 1번. 1000분의 1짜리를 500분의 1로 옮기는 거 2번. 몇 번? 2번. 그치. 자, 보세요. 그럼 또 하나가 1000분의 1짜리를 500분의 1로 옮겨 그리면 정밀도가 어떻게 돼요?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축척 변형입니다. 또 그랬더니 또 신시에 또 찾아왔어요. 1000이 더 크지? 자꾸 우겨 와가지고 1000 아니죠? 분수잖아, 분수. 문제. 1000분의 1, 500분의 1. 큰 게 어느 거? 이게 더 큰 거지, 이제.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이제 개념. 자, 그래서 축척 변경도 주로 답으로 뜨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시험 나오면. 그 다음 이제 6번에 지적 측량. 요 지적 측량은 뭐 별도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 등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 줄 읽어주세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 측량. 그 말이 포인트예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자, 이제 6번에 1번 지적 확정 측량은 별표.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찍어보세요. 지적 확정 측량은 무슨 뜻? 지적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 그 뜻이에요, 그냥. 그 옆에 이제 줄 보세요. 자, 86 1항에 따른 그 다음 중에요. 사업이 끝나. 자, 86 1항이죠. 그 밑에 있어요. 그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대표가. 그럼 이제 우리가요, 도시개발 사업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각 필지에 토지 표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다 바뀌겠죠. 그래서 사업이 끝나서 토지 표시를 확정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그게 지적 확정 측량 그 말이에요. 꼭 거기는 그 말이 와야 돼.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오겠죠. 줄 하나 거주시고 밑에 이제 2번에 적어놨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이 끝나 이렇게. 2번에 이제 지적 재수사 측량. 지적 재수사 측량은 언제 하는 측량? 지적 재수할 때 하는 측량. 뭐예요? 지적 재수하고. 또 하나, 그리고 만약에 저 지방에 땅 있는 분들은 조금 신경 쓰세요. 어느 날 통지가 올 수 있어요. 지적 사업 다시 한다고. 동의서 달라고 편지 올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하면 우리나라요, 지금 지적 사업을 지금 몰래 다시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나면요, 우리 지방 땅은 주로 막 경기가 삐뚤삐뚤하겠죠. 경기를 다 바로 잡아요. 그래서 사업이 끝났더니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야 돼요. 줄어들면 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 하나 통지 오면 조금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 정의고, 자, 이렇게 하세요. 일단 용어가 가장 기본이에요. 용어를 알아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죠. 그래서 보셨고, 자, 지금 제가 몇 개 뽑아놨어요. 잠깐 보시면, 만약에 시험이 나오면 정답되는 지문은 요 정도 될 거예요. 정답되는 지문들은. 자, 별표 다 쳐놨어요, 책에다가. 자, 여기서 지적 확정 측량. 자, 요건 반드시 무슨 말이 와야 돼요? 그렇지, 요거 와야지.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이 끝나, 요 말이죠. 자, 토지 표시를 확정하자, 그 뜻입니다. 하나. 두 번째는 연속 지적도. 아까 나왔죠. 연속 지적도는 반드시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첫 번째, 지적 측량하지 않았고, 측량 안 했으니까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와야지 이제. 그 다음 이제 경계랑 경계점이랑 묶어놓고, 자, 경계는 두 글자, 뭐가 온다? 직선. 경계점은 세 글자니까 굴곡점 이렇게 이제. 근데 요게요, 막상 시험 딱 뜨잖아요. 좀 당황스러워져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축적 변경. 첫 번째는 뭐가 와야죠? 지적도에 임야 들어온 대상이 아니고, 또 하나 이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옮겨 그리면 정밀도는 이제 훨씬 좋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지문이 정답으로 이제 뜰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 1장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반드시 용어 정의는 한 번 더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셨고, 자, 넘어가서 이제 2장 가주세요. 자, 2장은 이제 토지 등록이고,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하자. 요거 책에서 이제 줄 하나 긋게요. 자, 35페이지.
그 의에 줄 준 거 주세요. 의. 제일 꼭대기에. 자, 국토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권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딱 자르고. 아까 나왔어요.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장. 그 말이고. 그 다음 그 뒤달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권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이 두 문장이 현재 64조 1항과 2항이에요. 시험에 이제 매년 뜨는 지문입니다. 꼭 정리하시고 이번에 이제 토지 등록의 기본 원칙화 있어요. 아까 나온 거예요. 1번에 이제 지적 국정주의다. 2번에 이제 직권 등록주의고. 양가로 2번은 아직 보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도 좀 볼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또 나왔죠. 물적 편성주의다. 얼핏 한번 들어봤죠. 물적 편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토지별로 당물 따로 만들자 그 말이니까. 물적 편성이고. 뭐 특정한 원칙은 별 의미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 한번 쭉 봐주세요. 그냥 보시고. 이제 토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가 뭐다? 그게 필지죠. 제일 먼저 필지가 와야죠. 필지가 오고 첫 번째 필지의 의. 필지의 의는 간단하게 토지의 등록 단위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일필지 성립 요건. 자, 다시요. 자, 여기가 이제 오늘은 여기가 수업에서 일필지 성립 요건 그랬고요. 요게 다음 주 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를 합병 요건 그럴 거예요. 자, 이유는 이제 토지가 두 개 있습니다. 자, 합병했어요. 합병하면 몇 필지? 1필지 그 말이죠. 여기가 이제 오늘은 여기가 제목이 1필지 성립 요건인데 요게 다음 주 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합병 요건 그럴 거예요. 근데 종류가 많아요. 6가지.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두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원칙은 소유자가 틀리면 1필지로 할 수 없다. 첫 번째, 소유자가 동일하고. 이렇게. 우리 책은 거기 이제 그 뒷장에서 3번에 있어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제가 요걸 제가 암기하려고 좀 이렇게 바꿔놨어요. 순서를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있는 거는 법 순서로 적어놓은 거고요. 이제 암기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소유자가 동일하고. 두 번째는 두 토지의 지목도 같아야 돼요. 이유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 자, 세 번째는 이제 지번부여 지역. 자, 또 나왔네요. 자, 지번부여 지역. 요거는 법정동, 행정동 뭐다? 아까 법정동 그랬죠. 법정동 같아야 한다. 그럼 비교해 볼게요. 잘라서 이쪽은 역삼동, 서초동. 보세요. 역삼동, 서초동 1필지로 묶을 수 있다 없다. 이걸 보세요. 묶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행정구역을 내가 막 바꿀 수 있잖아요.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한 번 더. 여기는 역삼 1동, 역삼 2동 합병할 수? 이거는 돼요. 왜? 그렇죠. 어차피 역삼동 내에 있으니까 그 말이지. 이제. 그래서 이 말이에요. 법정동 같아야 한다. 됐고.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두 토지가 이제 연접해야죠. 뭔가 이제 토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어때요? 자, 멀리 떨어진 두 개끼리 묶어버리겠다.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토지의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요. 여기 어려운 말이에요.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여부인데, 자, 그럼 비교. 토지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둘 다 등기된 토지끼리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있다. 또 도저는 둘 다 등기가 안 된 토지끼리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여부가 동일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등기지끼리 합병할 수 있다죠. 미등기지끼리 합병할 수 있다예요. 근데 문제는 요거죠. 기등기지와 미등기지 합병할 수는 이게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의외로 요 문장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여부가. 또 하나가 이제 축척도 같아야 한다. 자, 이유. 자, 보세요. 인접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두 지역이 축척이 달라요. 축척이 틀리면 도면을 딱 붙이면 경계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합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축척도 같은 거. 그래서 6가지고 여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목이 일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첫 번째, 소유자가 동일하고, 두 번째, 지목이 동일하고, 세 번째, 법정동 같아야 되고, 토지가 연접하고, 등기부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다. 묶어서 이렇게 하세요. 4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소목동이 연등축제 간다. 이렇게 하세요.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시면 편해 그냥.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6가지.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하나 외웠어. 소목동 연등축. 집에 딱 가는데 딱 떠올랐어요. 소목동 연등축. 뭐야 이거 씨. 제목이 안 떠올라요. 근데 괜찮아.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문제를 읽으면 떠올라요. 이렇게 이제. 자, 외워놓으세요.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지목이 동일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보세요. 그럼 언제나 한 개 토지에는 지목이 하나만 딱 있어요? 그렇게 보면 좀 찝찝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셔야 돼. 자,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 뭔가 하면 그 다음에서 이제 자, 문제가 지목이 동일인데 요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요거예요. 이제 양입지라는 거예요. 양입지. 양입지고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그림으로. 자, 그림을 딱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커다란 과수원이에요. 그러면 과수원을 딱 가봤더니 과수원이에요. 근데 입구에 과수원 주인의 집이 있죠. 또 이제 보세요. 과수원 내에 조그만한 연못이 있어요. 연못은 지목이 뭐예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또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보세요. 지금 과수원인데 가봤더니요. 과수원 내에 유지도 있고 창고도 있죠. 지목이 틀리잖아요. 그 문제는 여기를 언제나 잘라서 집원 따로 부여하고 정부를 따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토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일지라도 특별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서 주된 토지에 포함된 토지, 요게 뭐다? 요게 양입지예요. 그때는 뭔가 하면 양입이 되면 얘들은 별도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피가 딱 되는 거죠. 요게 양입지예요. 그래서 다시 자 이제 말을 만들게요. 토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일지라도 특별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서 주된 토지에 포함된 토지, 요게 뭐다? 양입지예요. 그 양입지는 우리가 그렇게 불러.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이해돼요? 주지목 추정. 그래서 주된 지목을 따라가라 그 뜻입니다. 자, 책 보세요. 책에서 이제 자 어디 가서 줄을 하나 긋까요? 자, 39페이지 꼭대기 양가로 2번.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쓰였어요. 이것은 필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지적 정리상 복잡성으로 인해서 절차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무슨 뜻? 토지의 주된 지목을 따라자 그 뜻입니다. 이제 고의 아시면 되고요. 대신 여기는 이제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요 파트가 과거 20회 때 시험 나왔어요. 20회 때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됐고 양입지의 제한사유란 말을 이제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그럼 양입지의 제한, 이 제한이란 말은 양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지. 그럼 양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별개로 잘라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제한사유란 말은 일필지가 돼야 안 돼요? 일필지가 안 된다 그 말이지. 그걸 잘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한 사유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예요. 이제 그 책에 줄 적어놓으세요. 자, 종된 토지가 뭐인 경우? 대인 경우. 자, 이 그림 보세요. 가수원이 있고 집이 있죠. 이 집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 그럼 문제는 자 보세요. 이 대는 양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때는 별개로 잘라라 그 말이죠. 그때 이제 별개 토지입니다. 이유는 대인 토지는 양입이 왜 안 돼요? 자 보세요. 가수원과 대가 있죠. 집가 어디가 비싸요? 대가. 그러면 자 보세요. 비싼 토지를 싼 거에 포함시키면 세금은 늘어 줄어? 그 꼴은 못 본다고. 그거야 그거. 첫 번째 종된 토지 지목이 뭐인 경우? 대인 경우 말이고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종된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때, 요거 잘 보셔야 돼. 10% 초과. 초과로 이제 장난을 쳐요. 이제 비교. 현재 가수원은 3,000제곱미터. 유지가 300제곱미터. 그러면 3,000에 300. 요거는 가수원에 포함시킨다, 유지로 자른다. 포함시키는 거지. 초과 아니니까. 자, 근데 유지가 301제곱미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이제 별개로 잘라라 그 말이지. 이제 그때 1피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예요. 자, 또 그다음 세 번째,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자, 이제 이것도 기억하세요. 얼마를 초과? 330제곱미터. 그럼 왜 하필 330? 요게 100평. 우리는 관념상 100평은 넓은 토지예요. 그래서 100평이 넘으면 양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죠. 됐고, 또 하나 이제 또 숫자 확인을 해야죠. 가수원은 3,500. 유지가 340. 자, 그러면 3,500에 340. 요거는 양입이 되어야 한대요. 자, 비교 중요한 거. 10% 초과 아니죠. 얼마예요? 340이잖아. 이때는 어떻게 한다? 별개로 잘라라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제한 사유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제한 사유가 20회 때 이제 한번 숫자 가지고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확인할게요. 첫 번째 제한 사유. 첫 번째는 이제 종된 토지 지목이 뭐인 경우다. 대. 이 대는요 면적 안 따져요. 면적 불문 다. 두 번째, 종된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 10%를 초과할 때. 이때는 잘라야 돼요. 별개로. 세 번째는 종된 토지 면적이 얼마?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제 요 세 가지 이제 양입지의 제한. 그래서 제한이란 말은 양입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별개로 잘라라. 근데 이제 별개 토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거기 39페이지 그 3번 이제 별표 하나만 딱 쳐주세요. 양입지의 제한 이렇게 이제 1, 2, 3, 3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해야죠. 자, 다시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자, 우리 2장 타이틀이 요거죠. 토지의 등록이죠. 그럼 토지에 뭘 등록합니까? 토지의 표시. 그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정해야죠. 자, 그러면 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번이 제일 먼저 왔죠. 소재를 빼버렸어요. 그냥 책에서. 그러면 소재가 뭐예요? 내가 지금 주소를 기다렸어. 주소로면 큰일 나. 주소 아니야. 다시. 자, 이유. 민법을 딱 보면요. 민법에 이렇게 나와요. 주소라 하면 사람의 거소를 말한다. 그럼 주소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법이 그 법률 조문이라고. 그러면 토지는 주소가 있어요? 없지. 토지는 소재와 지번이 있는 거지. 그래서 소재가 뭔가 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여기까지가 소재. 100번지는 그게 지번이지. 앞으로 소재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소재는 행정구역. 그래서 소재는 행정구역. 그래서 동까지를 가리키면 딱 보시면 돼. 동. 근데 우리가 소재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빼버렸고 처음에 이제 지번이 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지번인데, 자, 지번의 의 법에는 쓰여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근데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고 대신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현재 자, 지번의 의인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초동에 똑같은 지번이 2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이제 이 지번은요 꼭 그렇게 하세요. 특정성 그러면 돼. 특정성. 중국집에 전화를 딱 했어요. 근데 중국집 사장님이 몇 번지요? 그러더니 오른쪽이 왼쪽이 이렇게 물어봐요. 뭐 말하면 바로 알죠? 그 얘기야 지금. 이렇게. 그 책에 제가 그 전화했어요. 특정성과 개별성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제 39페이지 제일 끝에 있습니다. 특정성, 개별성 같은 말이고.
자, 그럼 이제 요것도 하나 이제 들어보세요. 여기가요. 서초동 100번지예요. 그럼 느낌이 옆에는 99번지, 옆에는 101번지 와야죠. 그렇게 위치 파악이 쉬우니까. 또 하나 앞으로 집어는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연속성 이해하세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책에. 앞으로 이제 집원 나오면 떠올라야 돼. 집원은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특정성과 연속성.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집원이 자 좋은지 나쁜지 물으면 요거 따지는 거예요. 특정성이 있냐 없냐, 개별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연속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집원을 표기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책에 줄만 거주세요. 자, 40페이지. 자, 앞으로 집원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집원의 표기. 자, 우리나라는 집원을 표기할 때 한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어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 네, 그 첫 번째 지문이에요. 아라비아 숫자. 그 책이고 40페이지 3번. 집원의 표기 및 구성에서 첫 번째. 아라비아 숫자고 그 박스 밑에. 그럼 두 번째는 보세요. 임야도에 올라가는 토지는 집원 앞에 뭐라고 적어요? 산. 자, 그 산 이제 줄 딱 거주시고. 근데 재밌는 거, 그 문장이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임야도에 동하는 토지는 집원 앞에 임자를 표기한다. 근데 그게요, 무심결에 쏘가요. 임이 아니고 산. 이제 그렇게 시험에 나오다가 또 최근에 또 바뀌었어. 최근에 이렇게 나왔어요.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집원 뒤에 선자를 표기한다. 왜 X? D가 아니고 앞에 가야지, 앞에. 근데 문제는 이런 지문이 무심결에 쏘가요. 시험 보면 신경 쓰셔야 되겠지. 그 다음 또 이제 집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집원을 적어보면 집원이 이렇게 나올걸요. 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쭉 나가고, 또는 이제 100번지 이렇게 있고 100번지 뒤에 숫자가 이렇게 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집원이 이제 100, 101, 102 숫자 하나씩이죠. 여기를 단식 집원 그래요. 밑에는 숫자가 두 개씩이니까 뭐다? 여기는 복식 집원. 이렇게 편해요. 단식, 복식. 그다음 또 이제 집원이 이제 100, 101, 102죠. 여기를 곱게 표현합니다. 여기를 본번 그래요. 본번. 밑에는 100번지가 있고 100번지 뒤에 숫자가 또 붙어 있죠. 요거를 이제 부번 그래요. 여기는 집원이 이제 본 부번주의예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집원을 쓸 때 집원이 본 부번주의죠.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고, 이 짝대기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네, 그거 줄거주세요. 그 문장.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글씨 본번과 부번은 짝대기 표시를 연결하고, 이 경우에 짝대기 표시는 뭐라고? 의라고 읽는다. 앞으로 요거 100-1 그러면 그 버스예요. 집원 아니야. 뭐라고? 의. 자, 그럼 한번 다시 또 시험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현행법은 본 부번주의를 취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또는 의라고 표시한다. 또 누가 또 오래 또. 자, 보세요. 집원을 한글로 이렇게 의 이렇게 적어봤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고 의라고 읽는다 그런다고. 읽는다. 치 아니야. 그거요. 공간용법법 시행령 법률 조문이에요. 조문.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짝대기로 표시하고 뭐라고? 의라고 읽는다. 이런 지문들 뭐 가끔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자, 그다음 밑에서 그 4번에 보면 그 지원부여 방법이 있죠. 요거는 지금 책의 양은 되게 많은데요. 지금 현재는 시험이 나오거나 그런 파트는 못 돼요. 요건 이제 아직은 보지 마시고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책에서 이제 40, 41, 42, 43 넘어가시고, 그다음 이제 44로 가보세요. 5번. 자, 토지 이동 시의 지원 부여 방법. 기출마크가 쫙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원래 시험에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작년, 재작년 2년을 쉬었어요. 올해는 반드시 나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 딱 쳐주세요. 별표 치고 별표 3개. 이제 우리 시험 꼭 나올 사항이에요. 나오고, 지금 여기 타이틀을 이렇게 좀 달아요. 뭔가 하면 토지 이동 시 지원이다. 뭔가 하면 우리 토지 이동 아까 나왔죠.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래서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지번을 새로 붙여야 돼요. 어떻게 쓰는지 법률에 이제 규정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별표 3개 딱 치시고 일단 두 문장을 좀 줄 준 거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줄 거주세요. 지번의 부여. 자,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부여한다. 이제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이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어떤 단위로? 지번 부여지역 별로예요. 동별로 따로 부여되니까 두 개 체크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두 개 줄 그시고 자, 첫 번째 지번은 누가 부여하고? 지적 소관청이. 어떤 단위로? 지번 부여지역 별로. 이렇게 이제 하나. 두 번째인데 2번에서 줄 준 거 주세요. 북서기본법이라는 단어. 양가로 2번 북서기본법 돼 있고 밑에 보세요.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거를 북서기본법 그래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딱 보면요. 지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도를 딱 보면요. 또 위에 이제 사자가 딱 붙어 있죠. 사자가 뭐예요? 이게 방위 표시죠. 요거죠. 동서남북이죠. 그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지번을 쓰는데 과연 한 지역에서 1번지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북동기본법 그러고요. 또 한 개는 북서기본법 그래요. 그럼 이제 보세요. 북동기본법은 뭔가 하면 1번지가 북동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번 이렇게 이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쭉 부여합니다. 이게 북동기본법이고 이제 북서기본법은 1번지가 북서쪽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있겠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리을자 모양을 쭉 부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번을 한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서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 그럼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 북동기본법. 어느 법? 북서기본법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명칭 하나 아셔야 돼. 그것도 현재 이제 시행령 법률 조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요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고요. 그다음 이제 토중이 딱 발생하면 집 어떻게 쓰는지 법에 이제 쭉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신규 등록, 등록전환. 자, 비교할게요. 신규 등록은 뭐죠?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죠. 그럼 그 토지는 지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번을 이제 새로 붙여야죠. 그게 신규 등록. 또 이제 등록 전환은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죠. 그럼 임야도 토지는 지번이 1100번지죠. 그럼 1100번지를 지적도적으로 편입을 시키면 1100번지 그냥 쓰면 돼요? 안 되죠. 지번을 새로 붙여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둘 다 뭔가 하면 지번이 이제 새로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럼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문장을 외우지 마시고 그림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림을 이해하세요. 여기가 이렇게 하나의 지역입니다. 자, 하나의 이제 지번부여 지역이고 지번이 이제 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번이 이제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쭉 가서 최종 지번은 300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최종 지번이 300번지인 하나의 지역이에요. 가정을 하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이게 뭐죠? 이게 신규 등록. 또 이제 이쪽이 산이에요. 산. 제가 이번에 임야를 사가지고 임야를 지목을 대로 바꿨어요. 지목이 돼인 토지를 임야도에 둘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붙여야죠. 요게 뭐다? 요게 등록 전환. 또 이제 전환을 시키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다 지번을 이제 붙여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첫 번째 보세요. 최종 지번은 300이고, 자, 102번지 옆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여기는 지번이 몇 번지가 좋아요? 그렇지. 다시 그러면 안 되고 몇 번지? 그렇지. 102의 1. 아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번은 좀 전에 특정성, 연속성 그랬잖아요. 이렇게 101로 1로 해야 찾기가 쉽다 그 말이죠. 이게 원칙 조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종 지번 300이에요.
300에 딱 붙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집원을 쓸 때 기왕이면요, 본번이 좋아요, 부번이 좋아요? 본번이 좋아요. 이제 그걸 딱 이제 염두에 두고, 최종 지원 300입니다. 300에 딱 붙어 있어요. 여기를 집원을 300에 1 그럴까요? 301 그럴까요? 그렇죠. 기왕이면 301이 편하죠. 이렇게 이제. 또 저기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를 301에 1, 302. 기왕이면 302가 낫죠.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요거 그림 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신규 등록 등록전환. 원칙은 102에 1. 102에 1 왜 들어왔어요? 무시라고? 자, 이렇게 해야지. 102에 1 인접지 본번에 부번 그래야지. 원칙 이렇게. 인접지 본번에 부번.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가지고 말을 만드셔야 돼. 자, 근데 이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는요. 꼭 요 세 단어가 와야 돼. 최종 지번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런 말이 와야 돼요. 여기 이런 말이 와야 예외 조항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죠. 여기 301이 왜 들어왔어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이렇게 온 거지 이제. 또 멀리 떨어져 있죠. 자, 302 왜 들어왔어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이렇게 만드시라고 그냥.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런 지문을 외운다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만드셔야 돼. 또는요. 나중에 시험 볼 때요. 문장을 딱 읽으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맞춰보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정확히 풀립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 보셨고 그 책장을 볼게요. 44페이지 양가로 3번. 44 양가로 3번.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원칙. 이제 파란 글씨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본번의 부번. 그 예배에서 기업번 줄 읽어주세요. 기업번.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꼭 이 말이 와야 돼. 인접. 니은번은 멀리 떨어져. 멀리. 디귿번에 여러 필지. 이런 말이 와야 예외 조항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인접해 있죠? 자, 301 왜 들어왔다?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줄 그어주세요. 파란 것이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맨날 하는 말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나머지 보고요. 이제 지목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